토통령의 토지 이야기 공매 경매야 친구하자. 블로그를 항상 찾아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공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갤 노트로 그림까지 그렸어요. 경매, 공매 입찰 참여에 앞서 물건의 발굴 및 선정을 하실 건데요.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고 방식이 다르겠지만 가치 있는 토지를 발굴함에 있어 먼저 기본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경매, 공매 하시지 않은 분들도 토지를 투자하심에 있어 가지고 좋은 땅, 나쁜 땅의 최소 알아야 될 이야기니까 같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장점은 법원 경매와 달리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과, 단점은 위에 장점으로 인해 위성 지도, 로드뷰, 공매 사진 정보 등을 보고 그냥 답사가 뭐예요? 직접 임장이라 그러죠. 발품을 가지 않고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의 장점이자 단점이 입찰이 쉽다는 건데요. 섣부른 입찰 후 낙찰이 되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에 빠져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 즉 작게는 보증금 포기를 해야 되고 크게는 장기적으로 대금이 묶이거나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쓸모없는 토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더 큰 거래를 위해 몇백, 몇천만 원 연습 삼아 경매, 공매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적은 돈일 수는 있겠지만 돈이란 많든 적든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돈을 지키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좋은 땅 선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매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권리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매 입찰 전 확인 작업 없이 보통은 낙찰된 후에야 토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합니다. 선 낙찰 후 확인인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공매 입찰 전 분석을 하던 홍판독 씨는 대상 물건의 공매 정보 사진에 묘지가 일기만 보여, 일기가 보이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 입찰에 참여해서 1등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1등의 기쁨도 잠시뿐, 추후 홍판독 씨는 낙찰받은 물건을 현장에 직접 찾아 나선 것이죠. 자, 사진상 공매 정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묘지가 한 구밖에 없습니다. 일기라고 하죠. 한 구밖에 이렇게 사진상에 찍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묘지가 수풀 밑에 2개나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 그림 공매 정보 사진기 안에 사진의 분묘가 몇 개로 보이십니까? 네, 일기입니다. 우리가 공매 정보 사진을 보고 분묘 일기라고 간과하고 입찰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진 뒤쪽에 우거진 수풀 속에 2개의 분묘가 더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처럼 로드뷰의 사진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의 등고 높낮이, 토지의 꺼짐, 토지 속에 암석 등이 있는지 현장에
직접 가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당황스럽죠. 그죠? 간평사들은 낙찰을 위해 공매정보 사진을 입찰자분들을 위해 충실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정보를 절대 맹신하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내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제 경공매 사진 정보는 주변에 어떠한 현황도 정보도 주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의 토지라도 토지 주변에 송전탑, 선하지, 분묘, 장례식장, 군부대, 축사, 화장터, 정신병원, 도축장 등의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가 주변에 낙찰을 받았는데 철탑이 있다. 이것만 확인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차 유찰된 지방도에 접도한 공매 토지를 발견한 이만평 씨는 집을 지으려고 토지의 입지만 보고 1등으로 낙찰받아야지 하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에 다른 주변 상황을 절대 살피지 않고 1등만 하겠다고 그 생각으로 오로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1등으로 낙찰이 된 후에서야 그 토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토지 바로 옆에 선하지가 고압전선이죠. 땅 위에 있는 선이라는 거죠.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이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세 번째, 경공매의 감정가를 맹신하지 마세요.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 실거래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죠. 감정가를 맹신하던 나감정씨는 경매 감정가가 3억에서 1억 5천까지 50%나 떨어졌죠. 이 떨어진 토지를 보고는 정말 많이 유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1억 7천의 입찰에 1등을 했습니다. 1등에 낙찰이 되어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낙찰받은 후 해당 토지를 지역 중개사에 2억 5천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어놓으러 갔지만 실제 시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주위 거래 물건들이 실제 거래가가 1억 6천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나감정씨는 급매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맹신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지역 매물이 있는 곳에 최소 3군데 매수자의 입장, 이렇게 파는 사람 입장으로 3군데를 물어보셔야 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으로 최소 3군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333 법칙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공인중개사 최소 3군데, 매수인 입장으로 최소 3군데, 매도인 입장으로 최소 3군데 꼭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끄럽다,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망설이신다 그러면 토지 투자를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든 적든 소중한 내 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 이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공인중개사님은 매수자에게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브리핑하고 매도인에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브리핑하기 때문에 그 중간 가격이 적정 시세인 것이죠. 시세 파악하기 참 쉽죠. 그죠?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 시 꼭 알아둬야 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 목적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시 지역은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은 자연환경보전, 이렇게 각기 지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 상업지에는 상업적 용도로만 이용을 해라. 여기는 주거지 용도로만 이용을 해라. 여기는 공장만 지어라. 여기는 농사 용도로만 사용을 해라. 여기는 보전하고, 보전 관리는 없네요. 보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길이 없는 맹지와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자 실때 건축의 규제 제한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 투자하실 때 꼭꼭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 투자 관점은 어디에? 자, 아래 그 그림을 보고 어떤 토지를 고르겠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토지를 고르실까요? 도로보다 높은 땅, 도로보다 낮은 땅, 어느 토지를 고르실 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도로보다 높은 땅을 고르게 됩니다. 도로보다 높은 땅을 고르게 되면 도로보다 낮은 땅은 이만큼 도로와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성토, 흙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300평의 5억짜리 토지라고 하면 여기는 임야의 절토, 흙을 퍼가서 다른 데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판 가격이 생기지만 여기는 흙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성토 비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 그러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한 덤프에 7만원씩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300평에 2m, 3m씩 올리면 적어도 300덤프, 400덤프씩 들어가요. 그리고 옹벽 주변에 블록적으로 쳐주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도로보다 높은 땅을 택하겠지만 만일 두 토지 300평 중 높은 쪽은 5억, 낮은 쪽은 2억이라고 하면 어떤 토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억입니다. 도로 높이만큼 흙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이렇게 흙을 채워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2억짜리가 똑같은 5억짜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성토비는 한 차에 7만원씩 500차라 그러더라도 3,500만원. 1000차라 그러더라도 1000대가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7천만원. 그래도 이 토지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토지가 높은 토지는 5천만원,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 볼게요. 5천만원이고 낮은 토지는 1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그때 낮은 땅을 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토비가 많이 들어간다.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높은 땅을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관점으로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여러 관점, 여러 방향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보너스. 나의 관점은 어디에? 이 그림에 도로의 주요 부지를 찾으신다면 어느 부지를 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지? 자, 이쪽에는 출근하는 길이고 이쪽에는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짓겠다고 나대지를 찾으신다면
A를 택하실 건가요? B를 택하실 건가요? 정답은 B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출근길에는 바쁘니까 주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퇴근길에 주유를 많이 하게 되겠죠. 이건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김밥 전문점을 건축하고 싶다면 어떤 토지를 택하셔야겠습니까? 자, 김밥 전문점, 여기 나대지 A에 차려야 될까요? B에 차려야 될까요? 그림 방향은 이쪽이 출근이고 이쪽이 퇴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토지를 택하실 건가요? 정답은 B를 택하셔야 됩니다. 주말 산악회 그리고 아침에 식사 못하고 출근하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간단한 김밥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맛있는 정식을 먹을 거니 그냥 오겠죠. 그죠? 각자의 관점과 이 토지에 무엇을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에 따라 토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토지를 뭐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매수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사서 무엇을 건축할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선 매도 계획과 매도 전략에 대해서 꼭 짚고 확신이 막 섰을 때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낙찰받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한 토지를 어떻게 매도할까입니다. 입찰 전 낙찰만 받아 놓고 나중에 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꼭 매도 계획과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토지의 선정 이유, 본 토지가 타인의 토지로부터 꼭 필요하다, 미래의 가치가 있다, 내가 거주하고 싶다 등 이렇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본 토지로 인해 직접, 간접 이해관계가 있어 단기 매도가 가능한지, 즉 사줄 사람이 있는지, 공유자와의 협상이 될지, 매수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 이 토지 혼자서도 무슨 행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즉 간접 이해관계인 토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찰 금액으로 수지 타산이 맞는가.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들어갔는데 폐찰했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1년에 8만 개 정도의 경공매 물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토지라도 뒷토지 소유주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지자체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해답은 지자체 주무관에게 있습니다. 이 토지가 건축이 되는지, 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기 전에 여기에 건축행위가,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공무원들이 요즘은 친절하게 잘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무관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의 검은색 부분이 경매 토지입니다. 경매로 나온 토지입니다. 면적이 20평의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모든 건축에서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니까 20%입니다. 20%면 20평에 4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평으로 무슨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건축에 대한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럼 뒤 인접 토지는 B 토지에 이 검은색 공매 토지가 있다면은
길이 생겨서 지금 현재로는 B 토지가 맹지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B 토지는 이 검은색 경매 토지로 인해서 맹지 탈출을 하게 되면 시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B 소유자에게 적정 금액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B 토지를 저가에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B 토지가 검은색 부분이 없어도 만약 이분이 안 사시게 된다 그러면 A 토지나 C 토지로 이 B 토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자, 이 B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면 이 토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 토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이해관계인을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굳이 이분이 말대로 이쪽 부분의 토지 소유주가 A, B, C가 각각 같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토지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토지 하나로 무슨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관점은 여러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 토지 소유주의 주소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B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소유주가 홍길동님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구 행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7억입니다. 근데 국가 세금 체납이나 건저당이 걸려 있고 국가의 세금 체납이나 건저당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저축은행에 8억의 저당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 씨의 재정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악화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네, 악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검은색 토지의 소유주가 된다면 조금 전에 검은색 토지의 소유주가 된다면 홍길동 씨의 토지를 매수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검은색 토지를 홍길동 씨에게 매도를 해야겠습니까? 관점은 항상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세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은 첫 번째, 뒷토지를 매입하는 관점, 두 번째는 뒷토지를 홍길동에게 검은색 위치 토지를 매도를 하는 방법, 세 번째, 홍길동의 토지가 경공매 나올 때까지 검은색 낙찰받은 토지를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미리 연출하고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앞선 1번과 5번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매도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 많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드러놨으니 같이 분석하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같이 좀 즐겁게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감을 꼭 좀 눌러주시면 항상 포스팅보다 빠른 영상이 제공되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